저희는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이고요. 오늘 기자회견 제목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복지전략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진복지국가 전략 속 후진 노동인식부터 개선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사실 저희 이거 기자회견 하면서 좀 이게 설명이 필요한 기자회견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5월 31일에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복지국가 전략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그리고 그런 비전 아래에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안, 그리고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시죠? 사실 우리가 하루만 하는 복지국가 이런 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실 복지국가 계속 해야 되니까 좀 지속해야 된다 이런 말 좋은 말인 것 같고, 또 복지재정 혁신 이러니까 혁신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이런 말 들어가니까 복지 들어가면 좀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가 이 뻔찌르르한 말 속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 서비스 분야지 않습니까? 활동지원사 분들이. 그래서 서비스 복지 이 부분에서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재정 부분이랑 서비스 복지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자면, 복지재정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보험의 건전성 제고, 그리고 세대 간 공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세대와 뒷세대의 세대 간 공정, 공평함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좀 앞세대랑 뒷세대랑 좀 비슷하게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많이 주는 만큼 다 많이 주던가, 아니면 적게 주는 만큼 다 줄여버리던가, 이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복지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다 많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기대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현 상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회 서비스 부분에 사회 서비스 고도화 비전에 나오는데, 사회 서비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부 재정 의존, 저소득 계층 지원, 그래서 보편성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의존이고, 또 보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부담을 부여시켜서 전 국민이 이용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비스 고도화를 하겠다는데, 고도화하는 내용이 보면 구매력이 있는 신노년층, 약간 이제 노인분들도 신세대예요. 이제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택의료센터 확산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린 것들을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은, 국가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고, 또 이제 더 좋은 서비스 만드는 시장 이런 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강화하고, 성장, 금융 지원을 통해서 민간 공급자 역량 강화하고요. 여기서 저는 좀 금융 지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 결국에는 다르게 말하면은 민간 기관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원을 사회 서비스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사회 서비스원은 사실 여기 지부에서도 연대반원 와주셨는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진흥원은 민간 기관들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 그리고 가로 열고 진흥법 제정 등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R&D라고 적혀 있던데, 찾아보니까 로봇 이야기더라고요. 로봇. 그래서 로봇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 투자 펀드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용노동부 부처별 고도화 추진 과제를 보면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소개 사업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국가에 의존되어 있는 재정이 문제니까 국가 재정 투여를 줄이고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요. 국가 재정은 민간 서비스 기관에 투자되는데 어떤 데 투자가 되느냐, 좀 혁신 이런 거 말하는데 사실 뭐 혁신한지는 잘 모르는데, 디지털 기술, 로봇,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사회 서비스가
시장에서 해결이 안 돼서 도입이 된 겁니다. 사실 이미 구매력이 있는 신노년층, 사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돈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또 이제 신노년층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굉장히 높은 지불의사가 있는 그런 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그런 분들은 제 돈 내고 이제 제대로 고품질 서비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고 생존에 절실한 취약계층은 시장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도입된 게 사회 서비스고 복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현장에서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상태가 시장화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에서 이미 정부는 민간 관리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고, 앞으로 정부는 점점 더 관리를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디지털,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뭘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까? 예,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로봇이나 디지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가 사실 이렇게 주목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실 정부의 보도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일자리 저수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인간이 하니까 일자리 저수지겠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없는 사회 서비스는 있을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계속 이렇게 자료들을 계속 보니까 사실 저희가 민영화 이런 말을 전통적으로 민영화라는 용어들을 써왔지 않습니까? 정부의 재정 책임을 줄이고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민영화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장화 선언이다. 복지 권리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비하하고 낮게 평가해서 예산을 줄이고, 디지털, 로봇, 사실 이런 데 하는 우리나라의 업체들 다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정부 재정을 투자하겠다, 이런 말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죠? 저항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희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이라는 언뜻 들으면 엄청 거창하게 보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민간 기업을 늘려 시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5년을 공공성 확대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진 사회 서비스는 불법과 임금 착취와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질 낮은 일자리였습니다. 지금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피해는 장애인과 힘없는 노동자입니다. 또한 AI로 24시간 전화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24시간 케어한다고 24시간 순회 서비스 투입을 한 적도 있고, 목욕 등 유료화 서비스도 있었는데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또다시 말만 번지르한 복지 고도화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든다면서 국민인 장애인과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공성 강화하라는 노동자의 외면한 채 복지를 후퇴시키고 역행하는 정책 폐지해야 합니다.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이렇게 공공성을 15년째 외쳤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 생긴 공공돌봄 기관이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돌봄은 낮은 수가로, 그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법, 편법, 조장,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만연하여서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직후에 저희가 처음 겪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라는 겪으면서 취약계층들의 감염병 대책 부재 현실이 드러났을 때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적 돌봄 기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자로 불리우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약계층들의 일상을 지키고 돌봄의 질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서비스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을 기치로 안정성과 투명성은 우리 장애인 이용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서비스 평가에서도 민간기관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A평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사회서비스 고도화, 시정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발맞추어서 예산을 168억에서 1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운영비가 2달 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안이 직접 서비스는 없다고 합니다. 앞서 사회자분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직접 고용, 직접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직접 서비스를 안 하겠답니다. 그걸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처음이다 보니 어렵게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이 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확대되기도 전에 이런 민영화 정책의 기능 축소와 중단, 해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가 뭔지 들어봤습니다. 돌봄의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도덕하다, 공공기관이 돌봄 제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에는 2곳밖에 없던 장애인 돌봄 사업을 한 개로 졸속으로 통폐합시키더니 올해는 자구안이라며 전체 축소, 폐업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최근에는 돌봄 노동자들이 월급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씩이나 받는다며 비효율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방문지로 이동하고 근무 시간에 교육받고 아프면 쉬고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것들이 부도덕하고 비효율적일 것입니까? 그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까? 돌봄은 인권이라고 앞에서는 말하지만 권리보다 자본주의적 민간 시장화된 돌봄이 하루 고용 불안과 서비스 불안정,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편법이 묵인되고 자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윤 중심이 아닌 공공에서 안정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지적 서비스 종료, 민간 지원으로 한정하고 민간과 동일한 여건하에 경쟁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서 무리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단기 1개월짜리 계약직, 비정규직을 늘려서 외주화와 고용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것이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지부인데 노동조합인데 전국에 활동지원사 분들이 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공공돌봄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40명이 고작 전부입니다.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공공재입니다. 돌봄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이런 돌봄 복지는 갈수록 고령의 여성 돌봄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중고령 여성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으로 돌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원조차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더 열악한 돌봄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합당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공공의 서비스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복지를 정치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노동자들도 우리 전국적인 활동지원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 상위 노동자 합의야 사연이 남자라 이생말 후 지문사 님이 대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장애인위원장 가뷰라고 합니다. 발음이 남달라 인사말 후 발언문은 활동지원사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4년 전쯤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신경이 너무 망가져 더 미루면 침대에 누워 지낼 수 있다는 최후통첩인 듯 최후통첩 아닌 최후통첩 같은 권유가 있어 10년을 미뤄온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한 후 저는 그 큰 수술비를 수급비로는 감당할 수 없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수술비 지원을 받아 수술은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병원에서 온갖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개월 전에 대기를 넣어놓고 기다리던 치료가 드디어 내 순번이 돌아왔구나 하며 저는 몸 상태와 치료 범위를 평가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진행하던 담당 치료사가 이 치료는 첫 평가는
비보험이고 평가 후 치료부터는 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수납 창고에 갔는데 수납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치료의 첫 평가는 왜 비보험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민간 병원이라 그렇구나 하고 말입니다. 디테일한 뭔가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데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 덕분에 저는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없는 티 팍팍 풍기며 구걸하는 장애인이 돼 또 지원을 청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가 사회 서비스를 시혜적으로 수립하고 마지못해 하고 있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되풀이해 말하면 복지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잘 사는 게 이치고 정의가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게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부 간의 매한가지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예상 기대대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심의하면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도 심의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민간 사업자들도 할 수 있게 하며 사업 준비 자금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비영리 중개기관의 한계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을 개선 보완해서 확충하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른 판에 사회서비스원을 진흥원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의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기겠다는 술책입니다. 진흥원은 민간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서비스에 배제되거나 지금보다 더 구걸하며 내 순번이 언제쯤 돌아올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땡볕 아래에서 발언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전화지부 기자회견에 와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 국회에서도 참여연대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완벽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자회견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복지 민영화가 되면 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민간 조직이 서비스 질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장기적인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건 자명한 이유고요. 둘째, 주어진 가격의 표준질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려는 영리 조직의 특성상 인력 구조 조정이나 선택 서비스만을 제공해 조직을 운영할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변칙적 수법을 등장시켜 민간 조직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운영을 단초화하는 것이 바로 이 복지 민영화입니다. 세 번째, 선택권이 이용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마치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시키고 국가는 이에 벗어날 수 있다는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공급이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가 시장의 선택의 능력이 있는 이용자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없게 해서 이 사회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영역의 재정과 공급은 굉장히 취약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복지 민영화는 공공재와 가치제적 성격을 완벽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초고령 시대의 어느 때보다 이용자의 서비스 유형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용자 선별이나 정보 비대칭,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국가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중앙의 통제적 관리 감독 기구 설치 운영이 아주 막중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같은 기업이라도 이윤 추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듯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며 삶의 벼랑에 있는 사람을 등 떠밀고 협력과 조정의 역할을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더 중시해야 할 가치임이 강조돼야 할 한국에 사회 서비스를 시장에 팔아넘기려는 정책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재정 지출은 OECD 소속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 운운하지 마십시오. 저소득층의 노동 조건과 실직 소득 증가, 지금 옆에서 싸고 있는 최임 투쟁도 마찬가지로 암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걸 사회 서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라고 부르려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증장애인 IL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경숙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그 장애인이 40시간을 받을 때부터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을 처음 뵀을 때의 기억이 가끔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 하기가 힘드셨던 것들, 저 같은 비장애인들은 어렵지 않게 생활했던 그런 것들,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아니면 극장을 간다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수월하게 본다든지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시원한 호프를 한 잔 마실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이분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제가 처음 접하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를 지금까지 활동 지원사로 일을 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건 그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 때문에 일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근무를 하게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한 명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신체 활동, 사회 활동, 가사 활동, 그 외에 다른 활동들까지 다 해야 되는 마당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사실은 최저 임금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고용을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간다거나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까지 일을 하고 내일 출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고용 불안에도 놓여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보장원, 이게 처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점점 더 저변이 확대돼서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들도 좋고 우리도 임금이나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뭐 디지털이나 뭐 IT나 뭐 로봇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니아라고 부르는 그런 음성 서비스도 언어 장애인이나 이렇게 뇌성마비인들의 이런 분들은 전혀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튼 뭐를 더 만들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잘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시장화 확장이다. 사회 서비스 공공성 말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31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핵심 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이 전략은 핵심 과제부터 추진 과제까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내용이다. 공공서비스 안전성, 서비스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민간기업 배불리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사회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온 결과 다양한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중산층은 이용 의향과 비용 지불 의사가 있어도 서비스에서 배제되었다고 진단했다. 또 비용 효율성이 낮은 소규모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고 제공기간을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등 공급자가 품질을 개선할 요인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정부 재정 의존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부담 능력에 따라 이용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과 함께 컨설팅, 성장 금융 지원 등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구구절절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사회서비스 현장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물구나무를 선 격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만 이용할 뿐
거의 시장과 민간 기관에 의존해 있다. 민간과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 관리자 역할만 잘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되리라는 생각은 완전히 판단착오다. 국민에게 필수인 사회 서비스 제공이 시장에 종속된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관리한 힘을 전혀 갖지 못한다. 지금도 민간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거나 문제를 타 부처에 떠넘기기 급급하다. 이런 현실은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시장 관리자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영리 추구가 목적인 시장 공급자로부터 정부가 서비스 제공 권한을 박탈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회수한 사업을 감당할 만한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 같은 결론은 학계는 물론 노동자,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문제인식이었고 수년에 걸친 투쟁 끝에 직접 공급 등 공공운영 방안의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서비스 수급자를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비하하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비용을 민간 공급자 육성을 위해 금융 지원하겠다 한다. 거기에 고용노동부는 직업 소개 사업 진입 규제 개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투입된 국가 재정과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디지털 서비스와 로봇을 앞세운 기업에 투자하여 이용 능력 있는 사람들만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가 정부가 바라는 선진 복지국가인가?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게 될 내일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인가? 이런 복지국가 전략에서 노동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디지털 서비스, 사회 서비스 로봇이 등장을 해도 사람 없는 사회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안정적 사회 서비스는 안정적 인력 공급에서 오고 안정적 인력 공급은 일자리 질 향상에서 온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음은 구호를 외치는데요. 마지막 네 글자를 3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전략, 국민과 의논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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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 일자리 질 향상은 노동자와 의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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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 민간 공급자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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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7일 전국 활동 지원사 노동조합